두 줄로 만들어라. 그러면 말하기가 스페셜해집니다. 저한테 식사하셨냐고 한번 여쭤봐 주시겠습니까? 아, 네. 저기 여기 장학금 맞춰야 자,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그게 초등학교 4학년 때 벌어진 일입니다. 실제 제 책에도 써 있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국어 시간에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 있어봐. 오늘 며칠이야? 12월 1일. 13번 나와봐. 하필 그 13번이 저였어요. 그래서 13번이 나갔죠. 국어의 13페이지를 읽었어요. 근데 너무 긴장이 되다 보니까 말을 떠듬떠듬 더듬었어요. 그 더듬었던 기억, 아이들이 깔깔대고 저를 뭔가 놀렸던 그 기억 때문에 쉬는 시간 내내 울었어요. 당연히 우는 모습을 보고 친구들은 또 비꼬면서 또 놀렸죠. 저에게는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그랬던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말하기에 대해서 소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스피치 전문가가 되었는지 오늘 저의 그 비결, 그 비밀을 하나씩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눈이 커지고 세상 반가운 듯한 표정을 지으면 그 사람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좋죠. 그런 마음으로 발표를 하면 100명이건 200명이건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 표정을 만드시는 거예요. 자, 이제 두 가지를 혼합해 봅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눈썹을 올리고 이 밑에 가려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고정값으로 자 다시 둘씩 바라볼게요. 제발 치아 좀 그만 만지세요. 지금 찔리시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계속 치아를 이렇게 만지작 맞아요. 이게 잘 안 다치죠, 그죠? 네. 자, 서로 마주보시고 해보겠습니다. 이듯이 이가 아니라 위로 올리셔야 돼요. 위로. 그쵸? 자, 잘 되시던가요? 안 웃으시는 분들은 벌써 이거부터 안 돼요. 이거부터 안 됩니다. 그러면요, 뭐가 우리를 괴롭히냐면 여기가 광대가 우리를 괴롭혀요. 광대가 자꾸만 떨려요. 긴장이 되고 잘 안 됩니다. 생각이 너무 많은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어떤 것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는 케이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생각이 너무 많다. 점점 짜증나시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 잘하시는 분들만 모여 계신 거예요? 네. 자, 한 분이 손을 들어주셨는데 아마 생각해보면 너무 생각이 많아서 이렇게 바로 말하기를 못 꺼냈었던 다양한 사례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의 두 가지 특징은 첫 번째는 바로 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한 거죠. 걱정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말로 시작을 해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망설이게 되는 거죠. 너무 당연한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 앞에 지금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뭐를 의미하는 것 같으신가요? 자유롭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이파이브. 또? 네, 뭐라고요? 5성급 호텔.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 제가 예시로 준비하고 처음 들었던 이거 5성급 호텔 별이 5개? 이 5성급. 그러게요. 네. 다른 분들도 혹시 계신가요? 이거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잠깐이라는 표현. 멈춤. 이런 표현. 5가지 정도의 정리. 맞습니다. 하나의 사진만 보여줘도 우리는 다양한 생각,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꺼내신 분들은 제한적이었죠. 그죠? 다른 분들은 왜 못 꺼냈을까요? 생각이 많아졌어요. 그걸 그대로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손을 한 번도 안 드시더라고요. 그 생각이 많아지는 그 버릇을 얘기한 겁니다. 왜 우리는 꺼내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 정답이 아니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 많은 것을 자꾸 꺼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즉흥적인 사고에 능해져야 한다. 즉흥적인 사고란 바로 말하기와 직결됩니다. 말하기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 즉흥성이기 때문이에요. 발표는 아까 말했다시피 준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말하기는 준비 없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공감하시는 우리 장학관님들 많으실 텐데 저는 글 쓰는 건 재주가 있는데 말하기는 이상하게 좀 어려워요. 글 쓰는 게 차라리 편해요. 그럴 수밖에요. 글은 썼다 지웠다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말하기는 썼다 지웠다가 안 됩니다. 그걸 알아야 말하기를 잘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말하기 신중하게 해야 돼. 말하기로 상처 줄 수 있어. 그러니까 말하기 함부로 하면 안 돼. 이런 말 자주 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즉흥적인 사고를 배제하고 말하기를 자꾸 생각합니다. 걱정하고요. 아, 이런 말 해도 되나? 이 정답이 맞을까? 이러다 보면 말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좀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 바꾸냐면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대신 수습하면 됩니다.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말하기는 즉흥적입니다. 해서 내가 만약에 앞에서 실수를 했다면 뒷부분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커버를 하면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걸 안 꺼내 버릇한다? 그러면 말하기에 사고가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즉흥적인 사고를 잘하고 싶다면 일단 꺼내는 버릇부터 들이셔야 돼요. 아마 지금 우리 장학관님들의 머릿속에 진짜 말 잘하는 사람 누구였지? 라고 생각하면 한 명씩이 다 떠오르실 거예요. 네. 그룹 내에서 진짜 말 잘하는 사람 한 명씩 꼭 있잖아요. 어디 가면은 그냥 자기가 먼저 우뚝 서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말하기에 생각 정리의 시간이 없어요. 그냥 확 얘기합니다. 그쵸?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냥 즉흥적으로 확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하기가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거든요.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생각을 줄여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백화점에 갔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러 갔어요. 남자든 여자든 쇼핑을 하러 갔는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눈앞에 매장이 하나 보이는데 그 매장에 DP 되어 있는 마네킹이 입은 옷이 너무 내 스타일이야. 너무 내 스타일인 거야. 그럼 그거 사세요, 여러분들? 바로 사시나요? 안 삽니다. 왜 안 사죠? 체형이 안 맞아요. 아, 체형이 안 맞아요. 맞네요. 제가 그걸 생각을 못했네요. 우리 마네킹이랑 다르니까요. 역시 장화가님들이랑 이게 생각하는 사고가 다르시네요. 그러네요. 마네킹이랑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근데 사이즈를 좀 큰 걸로 주문할 수도 있지만. 근데 우리가 그걸 안 사는 이유는 이게 충동구매라고 생각하니까 안 삽니다. 그죠? 이건 첫 번째 선택이고, 그래서 충동구매고 조금 더 봐야지 더 올바른 사고와 결정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말하기와 비슷하다는 거죠. 우리 말하기 속에서의 첫 번째 생각은 대부분 소멸이 됩니다. 충동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쓰레기통에 버려요. 그리고 다음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져요. 쓰잘데기 없이. 근데 문제는 그 첫 번째 옷이 잘못된 선택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내 생각은 맞는 겁니다. 그걸 믿고 던질 수 있어야 말하기가 된다.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첫 번째 생각은 절대 틀리지 않았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는 실습을 하나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말하기 습관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Y라는 물음을 던집니다. 무슨 말을 던진다고요? Y라는 물음을 던지는 겁니다. 왜? 라는 물음이요. 이 물음을 잘 던질 줄 아는 사람은 말하기를 평소 굉장히 호감가게 하고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딜 가서도 참 말 잘하는 것 같아요. 말을 진짜 호감가게 하는 것 같아요. 라는 소리를 종종 들으시는 분들이에요. 이걸 잘하시면 그게 뭐냐면 두 줄 말하기. 이거를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말하기 속에 무조건 습관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매력적이고 호감가고 품격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 장학관님 식사하셨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여기 우리 아름다우신 우리 장학관님. 예, 오늘 머플러가 아주 아름다우십니다. 네. 혹시 이번 주말에는 뭐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번 주말에 남편하고 데이트할 생각입니다. 남편이랑 데이트를 하신답니다. 남편이랑 데이트를 한다. 자, 보세요. 우리 대답이 어떻죠? 대부분 짧아요. 한 줄입니다. 근데 그 한 줄을 몇 줄로 만들어라? 두 줄로 만들어라.
그러면 말하기가 스페셜해집니다. 저한테 식사하셨냐고 한번 여쭤봐 주시겠습니까? 아, 네. 저기, 여기 장학금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이? 네. 네, 먹었습니다. 오늘, 5성급 호텔 같은 곳이 아니었는데, 그냥 모텔 같은 데서 잤거든요. 근데 거기에 아침 조식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푸짐한 조식을 잘 먹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말하기가 어때요? 근데 선생님, 뭐 굳이 그렇게까지 물어본 건 아니었는데,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선생님 조식을 먹든 말든 안 궁금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뭘 만드냐면 성의를 만듭니다. 말하기의 성의요. 상대가 물었던 질문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이요. 근데 여러분이 말하는 건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건 세 줄 이유부터예요. 자, 보세요. 방금 얘기했던 걸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먹었습니다. 오늘 모텔 같은 곳에서 숙박을 했는데 조식이 나오더라고요. 조식 반찬이 뭐였냐면 기가 막힙니다. 뭐였냐면요. 이제부터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 메뉴 나는 전혀 궁금하지 않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줄? 두 줄로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주말 여쭤봤잖아요. 주말에 뭐 하실 예정이세요? 저 남편이랑 같이 오랜만에 데이트하려고요. 좋은 답변입니다. 그러나 이걸 두 줄로 만들면 저 데이트하려고요. 오랜만에 남편이랑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말하기가 갑자기 확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에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스타트는 매우 짧게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답이에요. 그리고 뒤에는 이유입니다. 왜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기가 어때요? 굉장히 예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남성분들, 우리 장학관님들 잘 들으세요. 와이프랑 같이 쇼핑을 갑니다. 지루해 죽겠는데 쇼핑을 가버렸어요. 자, 쇼핑을 갔는데 옷을 딱 골랐어요. 와이프님께서. 예, 우리 마나님께서 쇼핑을 이 옷을 고르셨는데 입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묻습니다. 자기야, 나 이거 어때? 괜찮아? 여러분들 뭐라고 하세요? 좋아? 예뻐? 뭐라고 하시나요, 장학관님? 잘 어울립니다. 잘 어울립니다. 예, 존댓말로. 잘 어울리십니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 한 줄을 이제 어떻게 만든다고요? 두 줄로 만드는 겁니다. 이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쁜 말하기가 될 수 있어요. 너무 예뻐. 최근에 내가 봤었던 옷 중에 제일 잘 어울리는데? 맞아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왜 기분이 좋아요? 이유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유가 들어가 있으면 그게 요새 말하는 TMI다? Too much information이다? 아닙니다. 두 줄은 성의의 표현이에요. 얼마만큼 성의 있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생각보다 너무 무뚝뚝하게 표현하고 계시지 않느냐는 거죠. 자, 그래서 재밌는 실습을 한번 해볼 건데 질문을 드릴 거예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두 줄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직업이 무엇입니까? 장학관입니다. 네, 장학관입니다. 그리고 네,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학교 교사분들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직업이라는 것만 딱 들었을 때는 내 직업. 근데 거기에다 이유를 댄다? 왜 이걸 하게 됐는지를 얘기해야 되나? 그렇게 얘기하셔도 좋지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러면 의미가 생기겠죠. 그러면서 대화라고 했다면 대화가 더 훨씬 수월하게 이루어졌을 거예요. 무슨 직업이세요? 장학관입니다. 그러시구나. 끝이에요. 끝입니다. 대화 단절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진짜 멋진 일 하시네요. 어떻게 주로 뭘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대화가 오고 갈 수가 있겠죠. 평소 대화가 자꾸 짧게 끝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자, 다음 질문 바로 밑에 하나 나올 건데요. 자, 옆에 계신 우리 장학관님.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얼마나 지금까지 짧게 얘기했는지 반성 내리셔, 그죠? 한 줄이 뭔가 안 나올 것 같은데, 네, B형입니다. 뒤에는? B형이네요. B형입니다. 제가 B형이네요. 갑자기 자각을 하신 거죠. 내가 B형이었구나.
뒤에다가 뭘 넣으면 좋을까요? 이럴 때. 저는 B형입니다. 주변에서 B형이라고 하면 고집이 세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쁜 남자입니다. 예, 그죠. 그 뒷부분에다가 그렇게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저는 B형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가족들은 다 O형인데, 저만 B형이어서 참 신기하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를 덧붙여 주셔도 돼요. 이러면, 자, 뭐가 됩니까? 사고의 확장이 됩니다. 말하기를 자꾸 정답만 얘기해버렸다면, 이제는 정답이 아닌 하나의 꼬리를 더 무는 거예요. 말하기를 더 잘할 수 있는 좋은, 유연한 유연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하기는 참 성의 있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습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2시간 동안 말하기의 성의를 어떻게 드리는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본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의 말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